1991년 3월 14일. 진동을 느끼며 방문으로 간다. 습관적으로 선명하게 하고 외친다. 의식이 아주 맑다. 다시 큰 소리로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외친다. 그러자 몇 초 동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멈춘다. 나는 신비로운 물 같은 빛에 잠겨 있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하다. 완전한 사랑의 포근함이 나를 감싼다. 정신을 집중하자 모든 의문이 뚜렷해지고 간단 명료한 요구가 떠오른다. 내 삶을 봐야겠다. 그러자 그 즉시 선명한 그림들이 나타난다. 입체적인 영상들이 줄지어 펼쳐진다.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그림들이 뚜렷이 보인다. 모두 다 내 모습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다. 그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본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이다. 나는 꼬마다.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있다. 바닥과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2000년 전의 내 모습이다. 놀랍지는 않다. 그게 나라는 걸 그냥 알겠다. 오래전에 잊혀진 사건에 대한 기억처럼 이 찰나의 순간은 휙 지나가 버린다. 초점을 바꾸어 다른 그림들을 본다. 모두 다 내 삶이다. 지상에서의 삶, 우주의 비물질 영역에서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저마다의 사건, 저마다의 삶이 다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그림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잡으며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이룬다. 오늘날의 나를 이루는데 이 모든 그림, 모든 체험이 저마다의 역할을 한 것이다. 문득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들이 지니고 있는 심오한 의미와 지혜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승리와 패배, 수많은 내 결점과 약간의 장점. 나는 지금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나의 진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삶은 하나의 단계였다. 성장 체험이었다. 바로 앞의 삶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한 삶이었다. 고난과 역경의 필요성을 이해하니 뜰 듯이 기쁘다. 모든 고난이 다 내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깨달음의 계기였다.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겠다. 나는 학생이자 교사이고 내 삶의 작가이자 감독이고 배우다. 내면의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뭔가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론과 추측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야 진리를 알겠다. 물질 삶은 영혼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혹독한 수련장이라는 것을. 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눈앞에 펼쳐지는 내 삶을 바라본다. 수많은 세월과 체험이 오늘날의 나를 이루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영원이기에, 순수한 의식이기에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시간 같은 인위적인 장치는 필요치 않다. 나는 영원이기에 늙지도 퇴화하지도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지식과 체험을 가질 뿐이다. 물질에 대한 탐구는 내 지식의 보탬이 되었다. 물질 여행은 내 시야를 넓혀주고 삶에 대한 내 이해를 높여주었다. 육체를 통한 체험은 내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줬다.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의지 등 내 내면 특성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간결하고 명백하다. 체험이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은 아무 상관없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체험에 대한 영원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 모든 사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내 삶의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물질적인 사건들이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형체 속에 살았다. 수많은 세계에서 살았다. 그 목적을 깨닫자 나는 깊이 공감한다. 물질과 비물질 영역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영혼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련장인 것이다. 수련장 안에 수련장, 차원 안에 차원이 똑똑히 보인다. 모두 다 상호작용하는 학습 환경이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 차원이 저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저마다 성장과 진화를 위한 고난과 기회를 만들어준다. 목적과 질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다. 나는 지금 영겁에 걸쳐 진행되는 의식의 진화를, 나의 진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물질 몸으로 돌아온다. 사랑과 깨달음의 포근하고 흡족한 느낌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처음으로 나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유체이탈 체험을 할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는 비물질 형체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것들은 처음엔 물질을 가진 홀로그램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유형의 물질과 다름없는 사실적인 실체였다. 다만 이 비물질 사물들은 분자 에너지가 아닌 빛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유체이탈 체험을 거듭하면서 나는 물질적이건 비물질적이건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여러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모두 다 평행 우주의 비물질 차원에도 존재한다. 우리 눈은 밀도가 높은 분자 에너지밖에 볼 수 없지만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 연속체로도 존재한다. 비물질 형체는 물질계와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빛의 분자와 파동이 단일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 내부 주파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물질은 우리의 빈약한 육체적 시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 연속체로 존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다. 이것이 우주의 비물질 내면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체와 물질의 존재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유체이탈 상태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의 다차원적 본질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 빛을 볼 때 우리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본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X선, 적외선, 전파, 극초단파 등 수많은 방사주파수의 바다에 잠겨 있다. 가시광선이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듯이 가시물질 또한 다차원 에너지 우주의 작은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과학에서 말하듯이 우주의 대부분은 입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의 물질적 입자는 비물질 에너지 주파수가 농도 짙어질 때 형성된다. 가시광선이 에너지 입자인 동시에 때로는 입자 행동을 나타내는 파동이듯이 물질 우주 전체는 분자 에너지인 동시에 다차원 우주의 한가운데까지 뻗어있는 에너지 주파수의 연속체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본질은 다차원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차원적으로 우주의 여러 가지 에너지 주파수 영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파, 극초단파, X선, 가시광선 등이 저마다의 주파수대 안에서 공존하듯이 이 모든 에너지 차원들도 각기 같은 시간 및 공간대로 공존한다. 1991년 4월 12일
진동 상태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으로 이동하는데 정신을 집중한다. 시야가 좀 흐려서 큰 소리로 선명하게 라고 외친다. 곧바로 시야가 밝아진다. 방문을 통과해 앞으로 계속 걸어간다. 문득 집 안을 돌아다니지 말고 내면을 탐험하기로 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외친다. 그러자 바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격렬한 움직임이 몇 초 동안 계속된다. 마치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갑자기 격렬한 움직임이 멈춘다. 이제 나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집 앞에 서 있다. 집은 두께 30cm, 높이 3m쯤 되는 나무 기둥들 위에 얹혀져 있다. 아직도 시야가 좀 흐려서 다시 한번 선명하기를 요구한다. 즉시 초점이 잘 맞는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자 그 즉시 집 안에 들어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자 모든 것이 낯익다. 마음도 편하다. 왠지 여기가 내 비물질 집이라는 확신이 든다. 바다를 향한 벽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유리벽으로 다가가자 내 기투기가 플라스틱처럼 휘어진다. 과거의 사물들로 채워진 미래의 집이라고나 할까? 가구, 공예품, 카펫 등이 골동품처럼 보인다. 주위를 둘러보자 바다를 향하고 있는 사자머리 장식이 새겨진 내 흔들의자가 뚜렷이 보인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내 미래의 집인 것 같다. 물질적 미래인지 사후의 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현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유리벽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본다.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 소리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아니라 노래처럼 리드미컬한 화음이다. 이건 무슨 멜로디일까 하는 마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는다.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널따란 발코니로 나간다. 바다의 노래는 사람을 홀릴 만큼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내 몸과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것 같다. 뭐라 형용하기는 어렵지만 바다가 사랑을 발산하는 것 같다. 그 아름다운 노래의 진동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변화무쌍한 바다의 빛깔에 넋을 잃는다. 전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출렁거리는 반짝이는 여러 가지 빛깔이 합쳐져 끝없는 빛깔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많은 빛깔이 서로 섞여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의 합창을 이루는 것 같다. 나는 바다의 진동과 노래에 도취되어 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 내 모든 것이 바다의 아름다운 노래와 공명하는 것 같다. 바다와 하나가 되고 싶은 충동조차 느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갑자기 내 우유부단함이 두드러지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 이 깨달음을 분석하려 하자 물질 몸으로 돌아가 버린다. 온몸이 저린 듯한 느낌이 곧 사라진 다음 조금 전의 체험을 곰곰이 돌이켜본다. 잘 생각해보니 그 집에 간 게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몇몇 사람들과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오랫동안 산 집처럼 느껴지는 집이다. 혹시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닐까? 빛깔과 음악의 바다에 대해 생각해본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바다로 나타난 게 아닐까? 의식의 바다일까? 신에 대한 내 해석일까? 둘 다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잘 모르지만 해답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1992년 10월 24일.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라는 유체 이탈의 확언을 5번 내지 10번쯤 되낸다. 잠이 들면서 더 강한 확신을 가지려고 애쓴다. 격렬한 진동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끼며 깬다. 정신이 들자마자 방문으로 이동하는데 생각을 집중한다. 잠시 후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방문으로 둥둥 떠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통과해 거실로 간다. 주위를 둘러본다. 나는 지금 첫 번째 에너지체에 들어와 있다. 문득 강한 탐구욕을 느끼고 큰 소리로 외친다. 더 보고 싶다 라고. 그러자 그 즉시 빠른 속도의 운동이 나를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잠시 후 새로운 환경 속에 내가 있다. 강렬한 빛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눈이 멀 것만 같다. 본능적으로 그 빛을 가리려 하다가 지금 내 몸은 형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팔도 다리도 없는 에너지일 뿐이다. 나는 아무 형체도 없다는 걸 스스로 주지시킨다. 나는 외형적 형체가 없는 빛과 같은 존재이고 내 시각은 무한하다. 사방에서 순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빛의 발산만 있을 뿐 형체는 하나도 없다. 나는 순수한 백색 광선 기둥처럼 보이는 것으로 끌려간다. 그 빛에 다가가자 강렬한 방사력이 느껴진다. 멈추어서서 그 빛에 적응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에너지에 내 외면이 다 들어가는 것 같다. 내 생각과 두려움과 관념 등의 내 외면 자아가 그 빛에 다 없어지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온갖 생각으로 자신을 둘러싸 보지만 그 생각들조차 그 강렬한 빛에 다 없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당황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빛에 나를 내맡긴다. 그 순간 그 빛이 따뜻한 액체처럼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 나는 빛으로 채워진다. 내 모든 부분이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 같다. 나는 긴장을 풀고 내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순수 에너지의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긴다. 문득 바로 내 앞에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느낀다. 그 빛의 기둥 안에 뭔가 다른 게 또 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빛이 뭔지 알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다. 그 순수 에너지와 힘은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 마치 빛의 파장을 내뿜는 자결하는 태양 옆에 서 있는 것만 같다. 왠지는 모르지만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된 나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서 그 빛을 만진다. 거센 물살 같은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호련 나는 순수 지식의 바다에 들어가 있다. 내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존재한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다. 나는 우리가 자신을 우리의 근원에서 분리시켰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정한 현실은 항상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없어질 물질적 형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빛의 바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건 물질적 형체라는 밀도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 정신과 능력도 또 하나의 임시 표현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는 생각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단순한 인과관계를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다. 순수 알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든다. 내 정신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기쁨에 겨워 무의식적으로 소리친다.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순간 나는 몸으로 돌아가 눈을 뜬다.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아직 몸과 정신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았다. 서서히 온몸이 저리기 시작한다. 1분쯤 지나자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조금 전의 체험을 돌이켜본다. 그 빛의 기둥은 바로 나였다. 또 다른 내 일부가 아니라 순수한 나, 내 본질이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 문득 고립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나는 모든 걸 한꺼번에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우리의 물질관념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형체는 실은 다른 뭔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아닐까? 형체와 물질을 초월해 존재하는 그 무엇. 너무나 순수하고 미묘해 우리 정신이 분류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발전이 될 것이다. 모든 종교적 신념이란 것이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물질적 해석임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 종교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신은 우리의 개별 신학에는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신념은 일시적인 형체와 물질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러기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체험이다. 영적 체험. 우주 전체의 목적은 체험인 것 같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체험.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다. 개인적인 체험이 바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혜에 이르는 길임이 분명하다. 내 탐험을 첫 번째 내면 세계 너머로까지 넓혔을 때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몇몇 영역이 에너지 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일부는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 유한성 자동차나 집, 유람선 따위에. 이런 체험을 몇 년 거듭하고 나자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물질 차원의 모든 환경은 생각에 반응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루고 있는 비가시 에너지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내면 세계의 에너지 물질은 구름처럼 보인다. 이 에너지는 그 형상이 쉽게 변하는 빛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은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와 빛의 파동 또는 주파수로 이루어진 것 같다. 실제로 에너지 구름을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형태와 밀도가 서서히 커지고 변화하는 홀로그램과 흡사하게 무형의 순수 에너지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991년 4월 12일 진동을 느끼며 침대 발치로 이동한다. 시야가 좀 흐리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선명할 것을 요구한다. 즉시 의식이 맑아지며 생각이 정연해진다. 기분이 좋다. 내 물질내보다 훨씬 낫군. 문득 내 과거를 탐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는 무의식적으로 외친다. 내 과거를 알아야겠다. 라고. 그 즉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낯선 환경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폐허 한가운데 있다. 밑을 내려다보자 길게 뻗은 도로 양쪽의 건물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있다. 잠시 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내 상체가 전차의 출입구 뚜껑 밖으로 나와 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 이 군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군인의 생각과 감정이 느껴진다. 불타는 건물들과 파편들을 둘러보며 나는 우쭐해진다. 내가 한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는 독일군 전차부대 지휘관이다. 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어딘지 알겠다. 나와 내 부하들이 정복한 폴란드 바르샤바이다.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큰 사거리였던 곳에 전차가 멈추어 선다. 주변 전차들의 대포들이 불을 뿜자 건물들이 무너진다. 기쁘다. 나는 전차의 어떤 장치를 붙잡고 오른쪽에 있는 전차에 명령을 내린다. 내 발을 보니 검은색 제복에 뿌연 먼지가 뒤덮여 있다. 그때 갑자기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온몸이 저리는 느낌이 들면서 물질 몸과 재결합된다. 정말 신기한 체험이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였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군인이 느끼는 걸 느꼈다. 내가 바로 그 군인이었다.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내가 오만한 독일군 장교였다니. 내가 전쟁을 몹시 싫어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독일군 전차부대 지휘관이 내 지난번 물질 삶이었다면 그가 지금의 내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자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지금의 나도 그 독일군 장교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 지시에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스스로에 대해 알고자 하면 스스로에 대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궁금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을까? 그 전생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알면 뭘 알 수 있을까?